오늘은 손발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손발 저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먼저 가장 많은 원인을 일으키는 말초신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들 신경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늘게 우리 몸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가늘어서 실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초신경은 팔과 다리에 마치 전기줄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가늘긴 하지만 실제 생각보다는 굵게 진행하고 각각에 따라 고유의 주행 경로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자골신경이라 해서 엉덩이에서 나와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말초신경의 경우에는 굵기가 거의 이러한 손가락 굵기와 비슷하며, 손목 터널 증후를 일으키는 정준신경의 경우에도 손목에서는 대략 8에서 9mm 정도이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 어느 쪽도 굵기의 신경이 팔과 다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대해서 눌러지는 경우도 있고, 주위와 유착이 생겨서 붓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인 자극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저림의 가장 많은 원인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초신경병증은 손과 발에 내려오는 말초신경이 단독으로 한 개가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손끝과 발끝의 말초신경이 다 같이 손상이 되는 질병이며, 그래서 다발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양측 손과 발끝, 즉 팔, 다리의 끝부분에서부터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윗부분으로 퍼지면서 증상을 더욱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 백신의 면역 반응으로 이런 말초신경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발신경병증의 원인으로 1위는 당뇨이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술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혈당이 지적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손과 발에 가는 아주 가는 미세 혈관에 영향을 줘서 말초신경의 혈액 공급을 저하시키면서 말초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손발의 끝부분부터 나타나면서 저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감각 저하로 인해서 무감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실제 신경에 대한 검사인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팔, 다리에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당뇨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인 술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다 파괴시킬 수가 있는데, 머리에 있는 뇌에서부터 그리고 손발의 말초신경까지 모두를 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면 특징적으로 손발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신경통이 아주 심한데, 이러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시고 결국 더욱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외의 원인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제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그리고 간이나 콩팥 기능이 손상된 경우 등이 있으며, 또한 선천적인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희귀한 유전성 말초신경병인 차르코마리투스병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상된 질병으로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저림감이 생기게 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삼성그룹 집안에 이 병이 있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CJ 이재인 회장이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은 없지만 현재 유전자 치료 등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또 다른 많은 원인은 하나의 말초신경이 목에서부터 팔 혹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압박이 되어서 발생하는 압박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범주 안에 손의 과도한 사용 후에 손목에서 전중신경이 눌러지는 손목터널 증후군, 팔꿈치 내측에서 잘 눌러지는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리고 간혹 옆에 같이 자는 사람에게 팔베개를 단신을 해주다가 위팔에서 요골신경이 눌러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경은 팔 혹은 다리에서 내려가는 중에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뼈를 따라 회전을 하거나 손목 터널과 같이 가는 터널과 같은 부분을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부 아래에서 표피로 나오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압박이 잘 생기고 이로 인해 신경손상이 잘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압박성 말초신경병은 흔하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원인에는 근육 또한 있습니다. 신경은 근육 사이를 통과하기도 하고 근육 안을 중요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긴장이 되어 있는 근육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여 저림감을 일으키는 경우 또한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라면 쉽게 압박을 시키는 근육들을 치료하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으로서 목의 앞부분 근육에서 신경이 눌러져서 손이나 팔에 저림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저림을 일으키는 질병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자려고 누워있으면 발과 다리에 불쾌한 감각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생각보다는 유병률이 높은 흔한 질병입니다. 원인은 앞서 이야기드린 말초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도파민 생성에 영향을 주는 철분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이름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서 하지에만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손과 팔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얼굴이나 턱에도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게 많아서 추후에 다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팔, 다리에 저림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는 신경근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목이나 허리에서 생기는 디스크나 혹은 척추 협착증이 있습니다. 신경근은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말초신경으로 이 부분을 디스크 혹은 협착증이 압박하여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변증과는 달리 척추에서 눌러지는 영역에서만이 저림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 양상과 진찰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근이 눌러지게 되면 눌러진 부분에 신경근 지배 영역에서만 저림감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힘 또한 빠지게 됩니다. 가령 목 디스크로 인해 가서 경추 6번의 신경근이 눌러졌다고 하면 엄지손가락에 저림감이 생기게 되고, 7번이 눌러지면 세 번째 손가락, 경추 8번이 눌러지게 되면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림감이 생기게 되고, 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눌러지는 신경근에 따라서 임상적인 양상이 다 다릅니다. 손발 저림을 내원했을 때 흔히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질병은 대략 이 정도인데, 대부분 생각하시는 혈액순환 장애인 경우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손발에 실제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부위에 위치한 말초신경 또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피 공급을 받지 못해서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저림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손이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말초신경에도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관 질환만으로 발생하는 손발 저림은 드물며, 일단 손발이 저리다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말초신경이 됩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발 저림을 혈액순환의 문제로만 생각하여 혈액순환제만 계속 복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러한 원인은 말초신경 혹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먼저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